칠판에 이만큼만 써야 되는 거야? 자, 근거계수와의 관계를 공부를 했어요. 네. 네,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같이 하나 풀어볼 생각인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 145페이지에 285번을 풀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285번 발전 문제를 보여줄게.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퀄 0이 있는데 요 방정식에 또 이렇게 만들어놨네. 이 특히 또 이게 분필마다 이렇게 그립감 안 좋게 자꾸 이게 아이고. 이렇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분의 베타 이름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분의 알파. 자, 요걸 한번 계산하면 얼마나 나오겠냐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미끼를 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라고 놓고 시계값을 구하라고 나왔으니 당연히 근계를 돌리라는 얘기 맞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얼마겠고? 이겠고 알파 베타의 값은 이렇게 나오겠지 얘들아. 자, 그래놓고 이제 이 식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분수를 만나는 니들이 흔히 범하는 뭐가? 바로 그냥 아주 생각 없이 통분부터 하는데 통분할래? 아니지, 그렇지. 자, 일단 우리 애들이 아주 바보는 아니야. 자, 통분은 절대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통분하지 않고 이 식을 왜 통분을 안 해? 분모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이 분모를 조금만 더 간결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간결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게 나을 거라는 얘기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이라는 것은 항상 방정식에 대입하면은 항등식을 도출시키는 값을 의미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알파가 근이라는 얘기는 여기다 대입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은 무조건 0 된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라는 얘기지. 그럼 봐봐. 간단해질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니 자,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알파가 근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은 반드시 0이거든.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1 대신에 내가 4알파를 넣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이 알파 제곱 플러스 1 대신에 왜 이래 이거 4알파를 집어넣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의미하는 거란 얘기지. 그럼 결국 4알파 빼기 3알파니까 앞뒤식이 뭐로 바뀌어? 알파분의 베타로 간결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요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번에는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통분 해도 돼. 근데 통분을 해도 되는데 나는 적어도 내 새끼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 알파 베타의 곱이 1이다라는 이 정보가 생각보다 좋은 힌트거든. 다시 말하면 알파분의 1이 뭐랑 똑같다는 얘기야? 베타와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알파분의 1 보여? 네. 그치? 이게 베타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고, 같은 원리로 베타분의 1이 또 뭐라는 얘기? 알파라는 얘기를 의미한단 말이야. 오, 그럼 요 식이 얘가 1이니까 결국 이 식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구하라는 얘기가 같은 의미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럼 곱셈 공식 변형해서 끝났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해서 14로 끝내면 되는 문제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똑같은 문제가 바로 위에 있거든 얘들아. 285번에 1번 풀어보세요.
뒤에 알파야 베타야. 또 써야지. 네. 알파가 근이잖아.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알파 플러스 1일 거야. 그럼 알파 제곱 대신에 2알파 마이너스 4를 넣어버리면 차수가 떨어지겠지. 한번 이렇게 써야지. 알파 제곱 대신에 이렇게 들어가면 베타도 똑같이. 너 가위손이라는 영어 안 나요? 다 났어? 왜? 오잖아 그러면. 네. 다 틀려? 네. 쉬딩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디지? 2 알파 플러스 베타 2 알파 베타 4 4 2 3 6 아. 무슨 있어요. 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자, 288번 문제는 경찰대의 기출문제네요. 요렇게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에 근이 없답니다. 그래놓고 요놈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얘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자, 위로 다시 스캔하자. 자, 뭐에 관한 몇 차 방정식? x에 대한 이게 1차 방정식이야? x 차수 1차밖에 안 보이잖아. 거기에 2차는 만들어지지 않아? 1차 방정식이야. 그럼 1차 방정식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1차 방정식은 일반해가 있고 특수해가 있었지. 특수해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로 다시 나눠져 썼는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었고 해가 없는 경우가 있었지.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됐었어? A가 0이고 B는 0이 아니어야 됐었단 말이지. 그걸 잘 생각해서 이 1차 방정식을 먼저 풀어야 돼. 예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다시 전개를 하면 a제곱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자, x로 묶어서 a제곱 마이너스 1x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서는 a 플러스 1. 그럼 여기가 합차로 돌아갈 테니까 a 플러스 1에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텐데 이쪽은 0이 돼야 되고 여기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0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 a의 값은 1이구나 이렇게 1차 방정식을 풀어서 하나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a의 값이 나왔으니까 그 a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방정식을 다시 작성하자 이인 거죠. 자, 그랬더니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a 대신에 1 집어넣었더니 3되니까 3x a 대신에 1 갖다 집어넣었더니 5 빼기 마이너스 5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4. 아, 이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되지. 나라면 절대 이거 인수분해 안 되게 만들어놔. 알파 베타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얼마? 3 대한데 알파 베타의 값 근계로 마이너스 4 됐지? 그러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에서 8 이렇게 해서 17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발전 문제 291번 문제를 너희들이 풀 건데 얘들아. 자, 요걸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야 돼. 자, 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나왔는데 요 방정식의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두 근의 절대값의 비율이 4대 1입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걸 만족하는 k 값들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건데 잘 생각해야 돼. 자, 두 근의 합이 얼마니 얘들아? 합이 얼마야? 아니야.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야. 두 근의 곱이 얼마야? 자, 그럼 너희들이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아니라 뭐 갖고요? 아, 16이고요? 대단하다. 자, 젤리가 그럼 답을 준단 말이야. 두 근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16이야. 알파 베타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해. 하지만 알파 베타의 부호는 알 수 있어. 왜? 곱해서 음수 넣어놨다는 얘기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 하나는 양근이고 하나는 음근이야. 근데 그 비율이 4대 1이라고 나왔어. 그럼 어느 한 근을 4알파라고 논다면 다른 한 근은 알파야 마이너스 알파야?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란 얘기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이거죠. 그럼 이렇게 놓고 두 근의 합이 1이 나온댔고 두 근의 곱이 얘가 나온댔으니까 알파 값이 나올 거고 k 값도 구해질 거란 얘기지. 해보세요. 눈이 펑펑해.
여기 이제 두근의 곱이 나왔잖니? 그럼 이렇게 두 개 곱한 값이 마이너스 16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4 알파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두근이 얘와 얘를 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4로 약분하면 알파 제곱은 4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알파의 값이 얼마가 나와? 한 번은 플러스 2, 또 하나는 마이너스 2. 그렇지? 그럼 알파가 플러스 2면 두근은 뭐와 뭐가 돼버리겠어? 2면 8하고 마이너스 2 요렇게가 두근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8하고 2 얘가 두근이 될 수도 있다 이거란 얘기지? 요렇게 두 개 대입하면 얘 나와야 되겠죠. 더하면 6 더하면 6 나와야 되네. K는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나와야 되잖아. 9 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K값 두 개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네, 아니요. 네. 왜 또? 제가 너무 빠르네요. 네가 그 얘기할 줄 알았어. 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는 148쪽 문제를 풀 거예요. 이것도 잘못 보고 푸는 애들 때문에 니들이 고생해. 자, 마플리에님 TV 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익힘 4번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봤더니 자, 두 명의 학생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이 중기란에는 b를 잘못 보고 풀었대. 그럼 b를 b라고 안 보고 엉뚱한 수로 보고 풀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ax 제곱에 플러스 b가 아니라 엉뚱한 걸로 놓고 이렇게 풀었다라는 얘기라는 얘기잖아. 그래 놓고 근의 공식을 썼더니 그래서 풀었더니 두근이 마이너스 2하고 6이 나왔더라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두근이 나왔으니 또다시 우리 머릿속에는 근계,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 돌아갈 거란 말이야. 근데 두근의 합은 의미가 없어. 얘가 잘못 본 값을 구해봤자 나는 필요가 없단 말이지. 나는 정확한 A, B, C의 값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준기가 잘못 보고 푼 이 상수는 필요 없고 얘하고 얘는 제대로 보고 푸는 거니까 이 두 개 값은 얘하고 연결시켜서 구해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하고 얘는 두근의 뭐와 직접적인 연결이 돼? 두근의 곱과 연결이 되겠지. 자,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나오는데 그 값은 a분의 c 이렇게 될 테고 결국 c의 값이 마이너스 12a와 같습니다 라는 첫 번째의 힌트를 준기의 풀로부터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두 번째, 자, 연설한 애가 또 문제를 풀었는데 자, 얘는 c를 잘못 보고 풀었대. 그럼 ax 제곱에 bx까지는 잘 봤는데 c를 엉뚱하게 다른 수로 놓고 풀었더라 이거란 얘기야. 그래서 얻어낸 두 부분이 1과 마이너스 5예요. 그럼 a하고 b는 똑바로 봤으니까 이 두근으로부터 a, b의 값을 구해낼 수도 있겠지? 두근의 은 또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됐니? 그러면서 b의 값은 4a라는 두 번째 힌트를 뽑아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원래 방정식으로 돌아가 봅시다. 올바른 글을 찾자 이 얘기거든. 자, ax 제곱 문자가 너무 많잖아. 근데 관계식 두 개를 통해서 전부 다 c도 a로 표현 가능하고 b도 a로 표현 가능하더라 이 얘기라는 얘기지. 그럼 b 대신에 4a가 들어가면 되겠고 c 대신에는 마이너스 12a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전부 다 a로 묶어서 약분시켜버리면 되겠죠. 방정식 2분 0이니까 전부 다 양변을 a로 나눠버리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만들어지겠고 인수분해가 x 플러스 6에 x 마이너스 2로 돼버리면서 아 올바른 글은 마이과 2분화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겠지? 자, 똑같은 거 연습 한번 하자. 293번 해보세요.
니들 우산은 가져왔어? 아니요. 늦었을 거예요. 아, 저희 정원이죠. 차 기억이 나는데.
합시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세요. 자, 이제 여기는 2차 방정식의 작성법과 켤레근에 관한 성질까지 하면은 오늘 내용이 끝나네요. 자, 내용 정리가 이제 또 하나 추가가 돼야 될 텐데, 자, 아까 큰 번호로 몇 번까지 썼을까? 네. 그 다음 갈게. 자, 2차 방정식의 작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 이것도 너희들이 잘 써먹어야 되는데, 일단은 작성법은 일단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다 중요한데 일단은 두 번째 게 훨씬 더 중요해. 자, 어떤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이렇게 등장을 할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때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너희들이 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런 식으로 작성해도 괜찮아. 알겠지? 근데 저렇게 작성하면 안 돼. 최고차 개수가 1이란 보장이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요 앞에다가 최고차 개수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고 한다면 최고차 개수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 거니까 반드시 이 a를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최고차 개수를 조심해야 돼. 알겠지? 됐니? 자, 요 작성법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작성법은 얘를 전개해서 작성되는 이 방법도 너희들이 잘 해야 돼. x제곱 근계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2근의 합 x 플러스 2근의 곱은 0 이렇게 작성하고, 물론 여기에도 최고차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a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은 저런 식으로 인수분해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개해서 완벽한 2차식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방법이 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도록 하시고 훨씬 더 너희들이 작성할 때 선호하는 방법이 되줘야만 해요. 알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켤레근의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켤레근의 성질이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은 어떤 수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하고 어떤 복소수 a 마이너스 bi라는 복소수가 있었는데 요 두 복소수는 서로 켤레 관계에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얘네들을 켤레 복소수라고 불렀었단 말이야.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사실 a 플러스 b 루트 k 라고 나와 있는 수와 a 마이너스 b 루트 k라는 무리수도 있거든. 이렇게 두 개의 무리수도 서로 켤레 관계에 있는 무리수다라고 해서 이런 놈은 켤레 무리수라고 해요. 자, 이런 거를 이제 켤레근이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문제의 내용 두 가지, 이것도 굉장히 잘 기억해야 돼. 1번 개수가 실수인 방정식을 우리는 실개수 방정식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 실개수 방정식의 특징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아까 2차 방정식 근의 공식 돌려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허근이 나오는 경우, 즉 판별식이 0보다 작아버리는 경우에는 근이 뭐 플러스 루트 얼마, 뭐 마이너스 루트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 이 실개수 방정식이 한 근이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더라라면 반드시 다른 한 근은 얘의 켤레 복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는 어떤 방정식 주어져 놓고 얘가 2 플러스 3i를 근으로 가져 얘들아 라고 밖에 안 보여줘. 그럼 너희들 머릿속에 2 마이너스 3i도 근으로 갔겠지 다 떠올려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i를 근으로 가지면 a 마이너스 bi도 반드시 근으로 갔습니다.
이 사실은 언제 개수가 실수일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러니 반드시 요 말이 나와야 돼. 두 번째는 유리개수 방정식이 있어요. 자, 개수가 유리수예요. 이번엔요. 개수가 유리수인 방정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리개수 방정식. 자, 이렇게 부르게 되더라. 이 또한 마찬가지로 유리개수 방정식에 한 근이 a 플러스 b 루트 k라는 무리수이면 반드시 또 어떤 특징을 가져? a 마이너스 b 루트 k라는 무리수도 아까 봤듯이 반드시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혈내근의 성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 개수가 실수, 개수가 유리수 이런 힌트도 너희들이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런 힌트도 반드시 너희들한테 중요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까지 하면은 내용이 끝나는데, 자, fx 이퀄 0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요 방정식에 경나야 딱딱 보면 안 돼. 자,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제 식이 좀 바뀌거든, 얘들아. f 뭐 2x 마이너스 3 이퀄 0에 두 근은 뭐가 되겠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알겠지?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사실 없어. 얘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란 얘기면 f 알파가 0이다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란 얘기지. 이해되겠지? 요걸 만족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떤 방정식 fx가 0이 되려면 알파가 여기에 들어가면 요 괄호 안에 알파가 들어가면 0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여기는 얘의 근은 여기에 2x-3 얘가 알파가 되도록 하는 x값을 넣어야 비로소 근이 만들어지더라라는 사실인 거라는 얘기지. 이해되겠어? 그럼 요 2x-3이 알파가 돼야 될 테니까 2x-3이 알파가 돼야 되는구나. 그럼 x의 값은 2분의 알파 플러스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지? 이게 바로 내가 저 x값 대신에 대입을 해야 비로소 알파가 돼서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요 방정식의 그는 이런 모습을 띌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의 두분은 2분의 알파 플러스 3 2분의 베타 플러스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는 얘기야. 자, 이걸 외우는 게 아니지 얘들아. 뭐를 기억해야 돼? 요게 근이라는 사실이 나왔으면은 요 부분이 중요한 거야. 요 부분. 요 2x-3이 알파가 돼야 된다라는 요 식을 세워가지고 x의 값을 요렇게 도출하는 이 내용이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알 수 있겠어요? 네, 여기까지. 니 낙세는 보는 바람에 내가 이쪽 와가지고 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벽하고 어떻게 해서 이러고 내 이 마스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영원히 기억한다는데 어떻게 이걸 지워 내가? 저거는 깨달은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풀기하고 문제 풀어줄게요.
문제 빠르게 풀고 이런 진도를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숙제 검사 할 거니까 숙제 잘 해오시고요. 눈까지 그렸네? 오휴. 자, 일단 다음 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5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얘들아.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네. 자, 익힘 5번 빠르게 따라오세요. 자, 문제를 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퀄 0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라고 나왔어. 그게 왜 이란 얘기지? 그치? 자, 찾아내자. 두 근의 합 얼마? 어느 4. 두 근의 곱 얼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여기까지는 그냥 보여준 힌트고, 그 다음에 니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2번 문제를 하나 풀 건데, 내가 방정식을 하나 만들 건데, 이차항계수는 일단 1인데 두 근이 알파의 베타분의 1, 그 다음에 베타의 알파분의 1. 자, 얘와 얘를 두 분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봐라. 이긴 거란 얘기야. 알겠니?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두 분의 합 x 곱하기 두 근의 곱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봐라. 이거 가지고 이런 내용이 되는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때 너희들이 습관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거를 계속해서 주목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쉬워지고, 안 그러면은 이거 전개하는 데만 계산이 또 엄청나게 많이 걸릴 거란 얘기야. 잊어버리지 말아봐. 아까도 얘기했었지 얘들아? 이렇게 된다면 두 개가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 베타분의 1이 뭐랑 똑같다는 얘기고, 그래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요놈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이렇게 복잡한 식이 아니라 2알파와 2베타를 두 분으로 갖길 원한다, 이 내용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굉장히 간단해지겠죠. 알겠지? 자, 그래서 아니군, 페이크였군. 2알파 플러스 2베타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 4알파 베타는 0. 이 방정식을 작성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4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8이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가 되겠고요. 4알파 베타니까 요놈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 작성을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니? 두 번째,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제는 똑같아요.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299번 변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변형 문제의 2번 문제를 하나 보여줄게요. 299번의 2번 문제를 살펴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퀄 0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얘의 한 근이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인데 얘들아 어떻게 할래? 이런 문제를 한 거라는 얘기야. 됐지? 자, 그러면은 뭐 해야 돼? 분모에 실수를 해야 되지. 뭐 곱해서? 1 플러스 i를 곱해서. 그럼 분모 몇 나와? 2 나오지. 분자 몇 나와? 1 플러스 i의 제곱은 왜 그랬지? 그렇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i가 나오네. 그럼 얘의 방정식의 한 근이 i란 얘기네.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단 문제의 맨 마지막에 보면 단 A, B는 실수다라고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요 A, B가 실수란 얘기는 개수가 전부 다 실수란 얘기잖아. 실개수 방정식에 한 근이 복소수가 나왔어? 그럼 다른 한 근은 반드시 얘의 편례라고 했잖아. 그러니 다른 한 근은 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니까? 0이지 얘들아? 그러니 두 근의 합에 해당되는 A는 0이다라는 얘기인 거고, 두 근의 곱이 얼마가 나와? 1 나오지? 그러니 두 근의 곱 A분의 C는 1이구나, 이렇게 A, B가 완성이 되는 거라는 얘기야. 그래놓고 문제는 이제 뭐를 구하라고 나왔냐면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이퀄 0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 나올 거라는 얘기지. 넣으면 되지 뭐. a0 b1 그치? 그럼 x제곱 플러스 x는 0이 되겠고 땡큐죠. x가로 x 플러스 1로 인수를 해야 되니까 한 근은 0이고 한 근은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해서 이걸 끝내버리면 되는 거라는 얘기야.
할 수 있겠지? 마지막 다음 페이지. 자, 개념 익힘 7번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자, 익힘 7번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했던 내용들 그대로 하나씩 예제로 나온 거란 얘기야. 자, 문제를 보면은 2차 방정식 fx 이퀄 0 얘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4고 알파 베타의 값이 3이야 얘들아. 이때 f2x 1 이퀄 0 얘의 두근의 합과 곱은 얼마가 되겠니?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 얘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면 얘의 근은 요걸 알파로 만드는 값이 근이다 이거란 얘기잖아. 그럼 결국 2x-1이 알파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넘기면 플러스 2가 되겠고 2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나올 테니 아, 얘의 두근은 2분의 알파 플러스 1과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지. 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쌤이 자꾸 이게 소리 어긋나잖아 이 새끼야. 자, 그럼 두근의 합은 요거 더해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되겠나요? 네, 요 값이 4라고 했으니까 쏙 갖다 집어넣어서 2분의 6 해서 아, 합은 3이구나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두근의 곱은 요거 곱하라는 얘기니까 4분의 요렇게 곱하면 전기하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될 테니까 4, 3, 1 더해서 7, 8을 4로 나눠서 2 이렇게 끝내면 되는 그런 식의 문제인 거야. 알겠지? 자, 지금 본 것처럼 모든 문제의 내용 자체가 개념이 튼튼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대로 적용하면 다 풀릴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만 돼도 2, 3등급은 나와요. 알겠지? 그러나 이 정도만 외운다고 해서 절대로 1등급은 안 됩니다. 때려 죽여도 1등급 안 돼요. 알겠지? 이 내용들 가지고서 훨씬 더 집에 가서 복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공부해. 알겠죠? 학습량 지금 이 상태면은 지금 니들이 아무리 내가 너희들을 이뻐한다 하더라도 아주 객관적으로 때로는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 지금 니들 학습량 많지 않아. 알겠지? 지금보다 공부 더 하지 않으면은 너희 학교, 너네 지금 진학하려는 학교는 학생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톡 까놓고 얘기할게. 3등급밖에 안 나와. 알겠어? 공부해. 네. 좀 마셨다 시험 보겠습니다. 눈사람 안 돼. 손 실어 이 새끼야.